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아주 영끌에서 사면은 언젠가는 부동산 오르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본은 30년 내내 부동산 하락했어요. 일본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집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가 60세대가 되면 한 20억 있어야 돼요. 20억 없으면 큰일 나요. 은퇴 못합니다. 패시브 인컴이 많아야 돼요. 내 월급은 너무 하찮게 생각해야 돼요. 월급이 올라가는 게 나한테 큰 부분이 되는 그런 굉장히 문제가 있죠. 미국의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부자가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답이 한 5개로 모아져요. 자녀들한테 경제교육 저번에 오셔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그런 게요. 이제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인데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금융 지식을 가르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뭘 가르치겠다는데 가르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한국이 가장 시급한 거는 그 아이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어야 돼요. 미국 유태인들은 저녁을 같이 먹어요, 꼭. 그게 결정적이에요. 저녁을 먹으면서 어른 취급을 해야 돼요. 내가 뭘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빠가 오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뭐 좋은 일도 있었다, 어떤 계약을 따냈다든가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교육이에요. 근데 한국은 알 필요 없어 그러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게 경제 교육이에요. 야, 요새 아빠 월급이 점점 크지 않아서 우리 집을 월세가 힘들다. 그걸 공유해야죠. 그럼 아이가 그럼 아빠 나 학원비 얼마큼 내? 학원비 안 갈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그때부터 아이는 엄마가 알아서 하는 줄 알아요. 그다음 엄마가 나중에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왜 안 해줘? 그 다음에 절대 카드 주면 안 되죠. 한국 엄마들이 다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거는 아이한테 진짜 마약을 주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 돈을 쉽게 쓰는 거예요. 체크카드는 괜찮을까요?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죠. 카드를 주면 안 되죠. 우리 애가 기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런 거. 기가 죽어야 돼요. 아니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 걸 알아야죠. 근데 이제 엉망인 교육이에요. 미국에서 유태인들은 애들이 게임 사겠다 절대로 돈 안 줘요. 네가 벌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서 일해야 되고 네가 번 거 갖고 써야 되는데 한국은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나중에 컸을 때 엄마가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뺏으러 가요. 뺏으러 갑니다. 그게 금융교육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미국의 그런 창업한에서 큰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 보면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엔비디아의 젠후안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 다녔더라고요. 한국처럼 어렵게 사교육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서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엄마 생각이에요. 그것보다는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하고 의논하고 또 아이들하고 주식도 같이 골라보고 ETF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이도 잠도 많이 자고 공부 못해도 상관없다. 그거 점수 국영수 못한다고 해서 네 인생에 잘못될 거 없다.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죠. 평소에 사교육비를 금융자산으로 이제 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금융상품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주식을 들도 되고 ETF도 좋고요. 한국에서 제가 금융교육 해야 된다, 애들한테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엄마가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엄마도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거기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워런 버핏이 4학년 때부터 투자했다는데 너하고 나하고 한번 네 생애 첫 번째 주식 골라볼까?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가 있지만 이유가 생기잖아요. 내가 엄마 나 이 주식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황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게임 회사다 그러면 내가 매일 이 게임 하고 있어. 근데 이 게임 너무 잘 만들어. 그게 이제 이유가 될 수 그렇죠. 그 스타팅 포인트죠.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최근에 할머니가 손주 딸한테 미국의 얘긴데요. 디즈니 주식을 사줬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네가 이제부터는 디즈니 주인이 됐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디즈니 주식을 샀고요. 주식총회 때마다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너무 신기해서 그 기자가 크게 인터뷰를 했어요. 뭐 하고 싶니? 나는 언젠가 디즈니의 CEO가 되고 싶다. 나처럼 디즈니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없다. 그래서 지금 디즈니 사장한테 얘기했어. 얘가 당신 잡을 노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런 아이들이 그게 진정한 주식 공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경영하고 싶어. 나는 이런 걸 창업하고 싶어. 그게 진짜 상교육이죠. 아까 우리 젊은 세대에 집 필요 없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너무 부동산에 집착한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에 또 소홀히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부동산 투자 좀 하면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자산만 산 게 아니에요. 부채도 같이 산 거잖아요. 사람들 부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그래서 아주 영끌에서 사면은 언젠가는 부동산 오르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본은 30년 내내 부동산 하락했어요. 일본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 재산이 내가 월급이 얼마 안 되고 내가 20대인데 그 자산 구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집이 내 자산의 한 30%에 35%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자산이 없는데 집을 사면 어떻게 되죠? 100% 자산이죠. 근데 그때부터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인구가 그 일본처럼 되잖아요.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안 사고 그럼 뭐 할까? 예를 들어 월세를 살게 되면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월세를 산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내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월세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되지?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돈을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30년 모기지라 그러면 30년 딱 갚고 나면 집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집이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너무나 큰 리스크를 진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집은 나중에 사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자동차도 나중에 사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은 일하는 자산을 많이 해야지 내가 나한테 쓰는 거는 좋지 않죠. 뭐 차를 비싼 거 산다든가 백을 산다든가 그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나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너무 바보같이 망치는 거죠. 대표님한테 노후 준비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다 60대예요.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네요. 다 근데 대부분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이제 속으로는 이거 어떡하면 너무 좋아. 늦으셨네요. 네. 대부분 100%는 나랑 동의하는 거 사교육비 괜히 썼다. 지금 당신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어떤 분은요 한 달에 800만 원 썼대요. 진짜 많이 쓰셨네요.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돈을 다 쓰고 있는 거 다 팔아서 했는데 취직이 잘 안 된대요. 왜 취직이 왜 안 될까요? 너무 고학력이라 눈이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돈 버는 걸 공부한 적이 없어요. 하기만 딴 거예요.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는 쓰고 싶지 않죠.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벌어올 사람인지 부지런한 사람인지 이게 중요하지. 나 어디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나 어디서 뭐 석사학위 받았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그 사람은 일생을 바쳐서 그거 한 거예요. 그것도 과외비 쓰고 그것도 엄마는 좋았겠죠. 기분 좋았겠죠. 우리 애 어른 학교 나왔다 뭐. 근데 하나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밸런스가 되지 않은 라이프인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일찍 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한다면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내 라이프를 들여다보는 거죠. 내 월급이 얼마고 그 우선순위가 어디였나. 그동안 내가 뭐 놀러 가는 게 그랬나. 가능한 한 이제 무조건 내가 돈 벌면 잘못 나가는 돈은 다 쳐내고 제일 중요한 건 노후 준비.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펀드에 뭐 ETF를 산다든가 그거를 바꾸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잘못된 라이프가 뭘까? 막 식당을 너무 많이 간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너무 비싼 거 샀다든가 그러면 다 그거 치워야 되겠죠. 그래서 심플하게 살아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언제 나는 즐기죠? 검소하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안 쓰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행을 안 가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남들 여행 갈 때 나는 안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공항에 갔을 때 막 그 여행 가려고 막 그냥 줄이 몇백 미터 서 있는 거 보면 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저렇게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을 할까? 근데 대표님은 그럼 힐링을 어디서 하세요? 대표님의 힐링은? 아니, 그냥 나의 철학인 거죠. 내가 돈이 많다고 그래서 돈 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남들 다 골프 친다고 그래서 나 골프 안 치는 이유가 너 돈이 아깝고,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없고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다른 게 있는데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선에.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너 몇 평에 사니? 우리 집은 50평인데 너네 집 30평이지.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한국에 오니까 그래. 자동차 뭐 있어? 우리 없어. 전부 차를 몰고 오는 게 보면 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지하철이 바로 앞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부자 학교도 제가 질문해요. 그 지하철에서 내리면 딱 2분 거리거든요. 근데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맨날 전화가 어디 파킹하면 되냐고 해서 내가 그 파킹하려고 그러면요. 거긴 또 굉장히 비싸요. 막 몇만 원씩 받아. 하루에 4만 원 받고 막 이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차를 몰고 올까? 습관이에요. 가난하게 되는 습관인 거예요. 차가 없으면 지하철 타고 2분이면 오고, 그 다음에 운전할 필요 없죠. 그리고 너무 즐겁잖아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 노후에 대한 투자 중에 연금 투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또 전체 노후 자금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퇴직연금, 자기가 직장에 있으면 퇴직연금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IRP. 그거는 무조건 계좌 열어야 되고요. 계좌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심각하죠. 거기에서 이제 ETF 사기 시작해야 되고, 이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30대면 30대대로, 40대면 40대대로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내가 5억 원이 있어야 되겠다. 대부분 5억 없을 겁니다. 그죠? 5억 없으면 큰일 나요. 대표님은 그럼 적정 노후 자금 한 5억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안 되죠. 그 내가 60세대가 되면 한 20억 있어야 돼요. 20억. 예. 20억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은퇴 못 합니다. 이 20억에 대표님이 생각하실 땐 집도 포함해도 되나요? 뭐 그렇대 왜냐면 요즘은 예, 다들 집값으로 많이 나가니까. 예. 근데 집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그 은행비도 포함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들은 주택을 자산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부채와 자산이 공존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이제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러죠. 패시브 인컴이 많아야 돼요. 내 월급은 너무 하찮게 생각해야 돼요. 하찮게 생각한다는 게 그걸 우습게라는 게 아니라 내 전체 돈 들어오는 거가 월급이 월급이 올라가는 게 나한테 큰 부분이 되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월급 많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월급 가지고 내가 노후 준비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다른 수단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월급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입이 없을까 항상 고민해야 돼요. 다른 잡을 찾던 인터넷으로 뭐 쇼핑몰을 열건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엔잡 네네. 같은 세대. 네. 부자가 되기 위한 올바른 소비의 순서가 있다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노후를 위한 소비. 투자죠.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니드와 원트에 니드가 될 때 꼭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뭐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먹는 것도 줄일 수가 있죠. 뭐 식당 가서 막 그 커피 같은 거 일단 끊어야 되고. 근데 식당 가고 비싼 식당 가는 거. 제가 비싼 식당 가서 보면은 너무 놀란 거예요. 전부 20대예요. 저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걸 먹지?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 게 어차피 우리 세대는 집도 못 사. 어차피 우리 세대는 뭐 옛날에 집 사는 게 더 힘들었어요. 지금은 소득이 많죠. 그러니까 물가도 올랐지만 사실은 요새는 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소비를 너무 과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경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세대는 이제 끝난 세대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리라는 거.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되면 새로운 삶이 열려요. 내가 여태까지 굉장히 패배주의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원망하는 거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 내가 희망이 있구나 그런 걸 느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진짜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사교육 끊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대표님 말씀 듣고 우리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항의하러 왔는지 알고 나 어떻게 학교를 그만두셨어? 그랬더니 학교에 가서 아니 이제 학원을 끊었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공부를 학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학교를 끊었대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고 그 딸 둘이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서 돈을 너무 잘 벌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자기만의 철학이 필요하고 남 얘기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국은 내가 원하는 게 뭐라 그러면 딱 없어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 너 이거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골라달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우리 부자 학교에 와서 다 실망하고 가요. 난 골라줄 줄 알았대. 그게 우리 이제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낸 문제를 푸는 애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발견하는 아이들 돼야죠. 미국의 창업 아이디가 그런 게 대부분 이 사회에서 이걸 하면 좋을 텐데 이거를 왜 사람들이 안 하지? 그렇게 시작된 게 대부분 창업 아이디잖아요. 우버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요새 그런 얘기 나와서 전 너무 놀랐어요. 야놀자인가? 그게 이제 나사에 상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맞는 거지. 그분은 제가 10년 전에 만났어요. 내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분은 모텔에서 청소했대요. 젊었을 때. 그게 진짜 산 공부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고. 그래서 결국 이뤘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이제 몇천억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느 사회가 많이 나오느냐가 그 회사가 건전한 거거든요. 근데 전부 학원에 가서 국영수 공부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게 되면 숨이 막히죠.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너 몇 점 받았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점수 많이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됐을까요? 부자 안 되죠.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미국의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부자가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답이 한 5개로 모아져요. 호기심이 많았다.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궁금해야 돼요. 근데 많은 이제 학원에 가는 애들은 궁금증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재미난 거 아침에 깨어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 11시, 12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오늘 또 별로 그렇게 좋은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리고 이제 밤 늦게 막 자고 막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리고 투자를 일찍부터 한 사람. 그리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한 사람. 그리고 사교성이 높은 사람.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얘랑 있으면 긍정적인 그런 기운이라 그럴까요? 그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 빠진 게 도덕성이 높았다는 거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이 창업이라고 그러는데 창업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죠. 그리고 쓸데없이 나가는 돈은 다 끊어야 돼요. 저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줄 서 있고 그러면 저는 안 서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내가 4시간을 1시간을 기다릴까.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요. 주식에서 노후 대비까지 다양한 조언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